아유, 그냥 건강하시고 이렇게 피부도 이렇게 좋으시고 그러시구나. 화이팅! 인삼 화이팅! 안녕하세요. 금산 인삼. 홍삼은 크게 유효사포닌과 비사포닌 성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미삼에는 유효사포닌이 많고 여기 몸통에는 비사포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미삼 즉 뿌리에는 단순한 유효사포닌 혹은 진세노사이드는 이 몸통보다 이 뿌리에 다량으로 들어있어 이 쓴맛이 강한데요. 중요한 것은 쓴맛이 강한 유효사포닌이 많다고 홍삼의 품질이 절대로 높은 것은 아닌데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동체 즉 이 몸통에는 비사포닌의 성분인 산성 다당체와 폴리아세틸린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사포닌 산성 다당체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폴리아세틸린은 만약 몸에 세균이 침입하면 그걸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향균의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삼 이 몸통에는 우리 몸에 좋은 사포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또한 시세도 이 뿌리보다도 이 몸통이 훨씬 비싼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쓴맛이 강한 뿌리보다 이 몸통이 들어있는 면역력과 항체를 키워주는 다당체 폴리아세틸린만이 많이 함유된 몸통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쓴맛이 강한 것보다도 쓴맛, 단맛, 신맛이 골고루 나는 것이 좋은 홍삼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삼을 다릴 때는 몸통을 70% 정도 그리고 뿌리는 30% 정도를 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홍삼용 남발을 많이 사시고 또는 선물로 수삼을 받으신 분은 수삼을 오래 불어간 할수록 사포닌 성분이 급속히 저하되기 때문에 마름질을 하든지 홍삼을 찌든지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가정에서 손쉽게 홍삼을 찌는 방법과 마름질과 보관 방법을 모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삼을 세척하고 수삼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려서 이렇게 홍삼을 찌고 말리고 홍삼을 보관하는 방법, 홍삼을 다리는 모습까지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식물이 그렇듯이 인삼도 원료를 잘 구매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수삼은 크게 원삼과 남발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잘생긴 원삼은 선물용으로 구매를 해야 하고요. 가정에서 홍삼용은 저렴한 남발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발이 홍삼 사포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가정용 홍삼은 반드시 남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좋은 인삼 원료를 구매를 하였다면 인삼을 찌고 말리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삼을 중석기에 쪄서 홍삼을 만드는 이유는요. 첫째, 홍삼은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고 둘째는 수삼은 사포닌의 성질이 단단하여 홍삼을 찌면 성질이 부드러워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이고요. 셋째는 홍삼을 만들면서 인삼 사포닌의 효능을 증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수삼 남발 왕대 750g 5개 올라가는 것을 작업을 해서 이렇게 생긴 수삼을 이렇게 홍삼을 만드는 작업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삼을 흐르는 물로 칫솔로 살살 닦이면 아주 잘 닦입니다. 여기서 머리가 지저분하다고 머리를 자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뿌리도 자르면 안 되는 그 이유는요. 홍삼을 찔 때 액기스 즉 진액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칫솔질은 위에서 아래로 하면 뿌리가 안 떨어지고요. 그리고 끝부분 잔뿌리는 모아서 아래로 쓸어주면 아주 잘 닦입니다. 스댕 찜통에 물 4분의 1을 담은 다음에요. 물이 끓으면 이때 떨어진 다리를 넣고 같이 끓여줍니다. 마지막까지 끓인 물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음용하시면 됩니다. 구직포나 면을 이에 깔아줍니다. 그리고 수삼을 찜통에 가지런히 놓고요. 뚜껑을 덮고 가스불을 강으로 놓은 다음에
뚜껑에서 수증기가 나면 중불로 놓고 1시간 정도 삶은 다음에 요지를 찔러 잘 들어가면 홍삼 찌는 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삼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뜨거울 때 꺼내면 수삼의 다리가 전부 부러집니다. 홍삼을 가정용 건조기에 말리는 이유는 햇빛이나 선풍기에 말려도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곰팡이가 필 우려가 있습니다. 약 5시간 정도 말리면 약간 홍삼 색깔을 띠고 4분의 1 정도 인삼이 줄고 겉이 꼬독꼬독 마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약 5시간 정도 자연 건조를 시킵니다. 아직까지 홍삼 색깔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험상 한 번 더 찌면 홍삼색도 더 나고 홍삼을 달이면 향과 맛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찌는 것은 학계에서 탄소 현상이니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마치 누룽지를 태우면 향과 맛이 쓴맛이 강한 원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약 10분 정도 중불로 쪘는데요. 홍삼색이 더욱 좋았고 이것을 말릴수록 홍삼색이 더 나옵니다. 꿀팁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홍삼을 찌다가 물이 쫄아서 찜통을 새까맣게 태운 적이 있는데요. 이때 철수세미로 국주로 태운 것을 닦으면 스테인리스가 벗겨져 아까운 찜통을 버리게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베킹소다나 과타나 소다를 한 수저를 넣고 약한 불로 끓이면 정말 거짓말같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원래는 홍삼을 햇볕에 자연 건조를 시켜야 하는데요. 요즘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햇빛이 잘 드는 거실이나 베란다 같은 곳이 훌륭한 건조장 역할을 합니다. 자연 건조를 시키면서 겉에 물기가 축축하면 이때 건조기에 다시 1시간 정도 돌리고 약 10일 이상 반복하며 건조시키면서 수분이 12%가 되어야 홍삼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건조된 홍삼은 공기가 통하지 않게 비닐에 넣고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수삼 750g으로 15일간 작업하여 만든 홍삼의 모습입니다. 홍삼은 이처럼 찌고 말리는 수많은 공정 과정을 거치고 최소한 6개월 이상 보관을 해야 홍삼을 탈 때 깊은 맛을 내는 것이지 옥고 중탕기에서 콩 구워 먹듯이 하루 만에 찐 것으로 홍삼액을 만든 것은 홍삼알을 한 것뿐이지 절대 홍삼으로 홍삼액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삼을 구매해서 찌고 말리는 것까지 보셨는데요. 홍삼은 이러한 공정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료에서 홍삼 만들기를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홍삼을 다리고 먹는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홍삼을 짜는 기계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저희는 82도로 48시간 오랜 시간을 달여서 파우치 기계에 100도씨로 살균 소독을 거치고 이 모든 공전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정말 정성스럽게 수작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홍삼액 구분하는 방법은 컵에 따랐을 때 반드시 홍삼색이 진하게 나야 하고 홍삼액을 음용할 때는 향과 맛이 아주 좋아야 합니다. 사포니의 향에 목에 들어가면서 가슴까지 향이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4, 5년을 정성과 땀이 들어가는 식물은 인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채취한 인삼은 증상기에 찌고 말리는 과정을 거치고 정말 무수한 공전 과정을 거치면서 진한 홍삼액을 탄생했습니다. 100ml 50개 들은 것 8만원인데요. 10% 세일해서 72,000원에 모시겠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아침 식사 전에 드시고 한 달 20일 분량입니다.